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제 119가와 120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119과에는 무역진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을 한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교역할무, 교역이라고 하는 말 알죠? 교역할물, 바꿀력, 교역, 국제간의 상품을 수출입하는 것을 교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외국의 물건을 수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나라고, 그래서 많은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세계 만방에 팔아야 돼요. 그걸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무역. 그러니까 서로 나라 간의 국제 간의 상품을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 그러한 거래를 가리켜서 무역이다. 무역을 잘하는 나라는 흥왕합니다. 무역을 할 수 없으면은 아주 힘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세계 만방에 좋은 제품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수입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장, 떨칠진, 지을작, 무역진작. 진작은 떨쳐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역이 잘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 무역이 쇠퇴하는 거 아니고 그 무역이 잘 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 거래가 흥왕했어요. 떨쳐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역진작. 그럼 무역을 진작하고 보니까 이제 어때요? 나라하고, 나라는 알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나라하고, 더할 이익, 국익, 나라의 이익이라 그 말이죠. 나라하고 더할 이익이니까 나라에 더한 거요. 국가의 이익이라 그 말이죠. 국익, 국가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 이거를 글장, 말씀담, 장담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장담, 자신있게 말하는 것을 장담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글장 혹은 씩씩할장 하지만 여기서는 글장, 말씀담. 자, 그러면 이 8자 두 문장의 뜻을 우리가 이제 파악했어요. 무역이 잘 되면, 무역이 진작되면 나라의 이익을 내가 확실히 장담한다. 확실한다. 그렇죠? 여러분 장담할 일이 있죠? 예, 확실히 국익을 장담하는 겁니다. 무역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면 당연하잖아요. 오늘 뜻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 진작하면 국익 장담이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글자를 하나씩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역할 무자의 부수는 말할 것 없이 제일 밑에 있는 조개패지요. 조개패자는 옛날에 그 돈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조개패, 무역을 해서 교역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부수는 조개패. 그 다음에 바꿀력은 제일 위에 있는 나릴. 바꿀력, 그렇지만은 단어에 따라서는
쉬운 이라고 돼요. 간이 하면은 역으로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로 읽어야 되죠. 역이나 이죠.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떨칠 진짜는 앞에 있는 제방변이나 혹은 손수변, 제방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질자자는 사람인변, 사람인자죠. 쉽죠? 다 나왔습니다. 앞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복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국은 큰 입구가 됐죠. 이 속에다 쓰니까 입구잖아요. 입구자가 좀 커요. 큰 입구 하면 돼요. 입구. 더할 이건 제일 밑에 있는 그릇명, 그릇이요. 사발, 그릇명. 그 글자에서는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선비사자예요. 선비사, 방, 방 그렇잖아요. 방. 이 앞에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사실적은 다른 글자에는 부수거든요. 나무 조각 장이라고 하는 이것도 부수니까 여기서 지금 애매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방이에요. 방. 선배사. 그 다음에 말씀담은 앞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모든 부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부수는 늘 나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무역지인자 그 글자는 보면은 교역할 무자가 사실은 12획입니다.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교역할 무. 그 다음에 바꿀역 쉴이는 8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떨칠 진자는 10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떨칠 진, 지을 자, 7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지을 자. 무역 진자. 자, 그 다음에 국익장남에서 획수와 서술을 봅시다. 나라국자는 먼저 바깥을 하고 만주에 막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나라국자는 11획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막아요. 나라국. 그 다음에 더할 익은 10획입니다. 위에서부터 8자 붙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래서 더할 익자. 그 다음에 클 장, 장당할 장, 혹은 식식할 장. 여기는 7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 다음에 말씀담 15획. 말씀은 변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렇게 해서 각 글자에 서순 그리고 획수와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여러분 잘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글자를 응용하는 성경 한자 단어를 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써 따라 하시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따라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세요. 우리 머리는 항상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요. 늙어요. 자, 그러면 교역할 무자는 무역이라고 하는 본문의 단어를 아주 유명한 무역, 잘 알고 있는 무역 단어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사신직은 성경에도 그렇고 일반사에도 무역 이외에는 이 무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생각한다면은 무역상, 무역하는 장사꾼, 그 다음에 무역품 이렇게 사용을 해요. 성경에는 무역상, 무역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공부합시다. 이 무역하는 무역상, 여기 있을 때는 무역하는 품목, 뭐 TV가 됐건 냉장고가 됐건 반도체 이런 무역품. 네. 그 다음에 바꿀 역자에서는 여기서는 성경에는 이제 바꿀 역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역자로 쓰는 우리 사자성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제일 1과에 나왔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천지창조에서 지자를 봤잖아요. 역지, 그 다음에 사지, 이런 사자성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형편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 이걸 보고 역지, 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중요한 사자성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자로 읽고 편이, 여기서는 역으로 읽어서 역지, 사지. 예, 여러분 머리 우리 뇌 운동을 합시다. 조금 이따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해봐요. 그 다음에 떨칠 진짜는 성경에 진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흥, 일어날 흥자. 그 사업이 진흥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흥. 이 진흥은 사실적은 어떤 무엇이 널리 알려져서 세력이 활발해지는 것을 진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진흥된 것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진흥, 그 나라가 진흥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진흥 한 나라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흥, 물론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진작은 나왔으니까 사기 진작 그런 사자성어도 있어요. 여기는 진흥. 그 다음에 성경에는 작자로 시작한 단어가 작별, 헤어진다는 얘기죠. 작별, 헤어져요. 같이 살다가 당분간 군대를 가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작별해야 되잖아요. 이런 작별은 괜찮아요. 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면 잠시 몇 년 동안 작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작별은 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작별. 그리고 뭘 일을 할 때 작업하죠. 작업하러 갑시다.
작업, 여기서는 작별, 작업. 이렇게 해서 무역지인작의 응용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국익장답이라. 나라국자로 실어간 성경 단어는 참 많죠.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집가자를 써서 국가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라고 하잖아요. 국가 또는 그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국민, 백성민자를 써서 국가 또는 국민,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국가 속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다음에 더하리자가 들어가는 성경 단어는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장사를 해서 이익을 안겼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꽃배기 이익을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살 동안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이익을 남기는 백성, 이익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때로 알고 있는 노익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는 들으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좋아집니다. 그거를 노익장, 앞에 여기 장자 나왔잖아요. 노익장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노익장. 예.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좋아지는 상태를 노익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인들이 노익장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장자로 시작하는 것은 여기 장담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장담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씩씩할 장, 크을 장이니까 큰 대자를 쓰면은 그 사람 장대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골리앗처럼 말입니다. 장대하다. 그리고 장정하면은 군인을 말하죠. 장정. 그 다음에 힘이 센 사람은 장사. 선비사자를 써서 장사 그래요. 장대하다. 장사다. 그쵸? 장사다. 천하장사에서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한 사람도 있지만 조그만 어린아이가 물건을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장사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사, 장대. 그 다음에 말씀당은 단판을 씹자. 단판. 의견절충하여서 결단을 내자. 이제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래 끌지 말고 너와 내가 만나서 단판을 짓자. 그 단판에 나온 단어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단판.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해주는 것은 아주 피차의 복이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의견절충을 잘해서 마지막 단판. 국제관에서도 장관들이 모여서 우리 단판을 합시다. 그래서 단판을 지으면은 좋은 단판을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담화 했지만 담화라면 알잖아요. 말씀하자 담화 대통령의 담화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담화 이 어려운 시대에
대통령에게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담화를 하죠. 그걸 보고 대통령 담화문 하잖아요. 자, 담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주 여기에서 좋은 단어들이 몇 개 나왔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잘 평소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무자. 이 무자로 시작한 성경 단어는 아까 상자하고 품자를 써놨어요. 상자와 품자를 써서 우리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무역산 옳지. 그 다음에 무역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때로는 이자로 있고 때로는 역으로 읽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 앞에 가면은 편의점이 있죠. 거기서는 편의로 읽습니다. 편의점. 그 다음에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자 했을 때는 역지사지. 예, 아주 좋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 작별, 작업, 국가, 국민. 그 다음에 이익, 노익장. 그렇죠? 이익을 남기자. 그리고 노익장이다. 장대하고 장사다. 마지막에 단파를 짓고 대통령 담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는 단어 공부를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과인 무역 진작에서는 우리는 무역에 대한 교훈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에 대한 이 교훈 중에서는 무역은 의인들의 풍부한 양식이 된다. 여러분, 이 국가에서 무역을 진작해서 할 때에 훌륭한 무역상들, 이 훌륭한 의인들은 무역한 의인들은 풍부한 양식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살렸어요. 그런데 무역상 중에 아주 악한 무역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그 몰래 하는 무역도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만을 챙겨서 국가의 이익은 놔두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밀수하는 이런 행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서 보면은 밀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노예를 무역하는 노예 무역상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참 잔인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역 진작할 때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아니고 의인이 되어서 백성을 살리는 이런 무역상, 무역 진작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무역 진상을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는 이런 빈부차를 없애고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일이 있어서 무역 진작에 대한 비밀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말씀한 대로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백성을 흥왕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이런 무역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반대로는 백성을 망해하는 무역은 절대로 막아야 되며 내 스스로 안 해야 된다. 그것은 불의한 자의 행위라 이거죠. 여기는 의로운 자의 무역이고
이런 불의한 자의 무역은 개인의 욕심,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이런 아주 국익에 손상을 주는 이러한 폐역한 자다. 우리는 막아야 되고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히 무역 진작이 되게 되면은 좀 부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교만은 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역 진작하면은 잘 돼요. 물적인 부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교만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 나라에 속한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역 진작을 하되 백성이 흥황하는 무역이 돼야 된다. 절대로 불의한 무역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무역 진작에 대해서 잘 됐으면은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무역 진작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국익장담에서는 국익에 필요한 사건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국민으로서 나라에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갖가지의 모든 것을 내 직업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국익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익장담에서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익에 필요한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있습니다. 국익이 되려면은 먼저 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흥왕했던 시대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렇죠? 다윗 시대에 얼마나 성군 다윗은 얼마나 나라를 부강케 하고 얼마나 또한 무역 진작에 대해서 잘 살게 됐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거기다가 지혜까지 풍성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의를 진작하는 그러한 아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까? 그 왕은 노인의 자문을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좋은 나라, 풍성한 나라를 경험이 없는 자기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기 그런 어린 친구들, 자기 친구들의 말만 앞세웠지 역사를 깊이 통찰한 노인들의 자문을 받지 않다가 나라가 나눠져서 망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국익을 원하느냐, 내 자신의 앞날의 이익을 원하고 번창을 원한다고 하면은 내 멘토가 누군가?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 되었을 때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국익한 이런 국익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익이 될 만한 이러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권세위원들에게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위의 권세에 불복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에 평안한 시대가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게 위의 권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할 때에 국익이 되고 잘 됩니다. 나라에서도 위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비방만 하지 말고 그들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였을 때에 국익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자죠. 평안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또한 그의 권세들 그의 성읍들까지 뭐 해야 됩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국익에 아주 중요한 놀라운 일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잘 되려면 평안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평안하도록. 네. 나라에 평안이 있으면 자기가 사는 한평생도 평안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은 자기에 주어진 귀중한 능력으로 죄악을 척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때에 국익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청결하는 것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이웃들의 죄악을 청결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파헤치고 상대의 티를 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척결하는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더 높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택함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국익장담의 이 글자를 생각하면서마다 어떻게 했으면 국익할 수 있는 필요의 요건을 찾아야 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건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무역진작, 국익장담, 세속적인 이러한 단어들이 열거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역진작을 하여서 잘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나라가 잘 되어진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역은 백성의 흥왕을 위한 자기 자신의 이제 부도 되지만 나 때문에 나라가 흥한 백성이 흥황한 역사,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어떠한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이한 무역은 내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나라도 간혹 세관에서 밀수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발견하여 발표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약을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온다거나 이상한 방법으로 금액의 차익을 위해서 이제 위장 포장을 해서 들어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절대로 무역에 불의가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간의 사정 형편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을 해서 잘 됐다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 잘 누리게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된다면 무역진작 정말로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역진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익장담에서도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또 자기 의식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국익이 그냥 내어지는 건 아니고 때로는 노인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는 존경한 사람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도 가져야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의 아들처럼 미련범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훌륭한 그분들의 귀한 그러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국익에 유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해서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라. 작게는 자기가 소속한 그러한 그 어른들이겠죠. 회사 같으면 사장님이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 영적인 육적으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 환경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포로 생활 그들 이를 갈며 이들을 저주하라 하지 말고 포로 생활하는 중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임할 거 아니냐. 여기에서 가족을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많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국익의 놀라운 이런 앞장선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익에 꼭 필요한 사건은 죄악을 척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신부터서 내 안에 들어온 죄악을 여지없이 척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육신의 또한 환경도 확장하고 국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에 있는 죄악들을 정말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힘 있는 대로 척결하는 이런 삶이 될 때에 놀라운 은총이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후손들이 여러분의 가족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공부를 마치기로 하겠는데 본문 8자의 훈음을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역할무 바꿀력 떨칠진 지을자 무역진자 그 다음에 나라고 더할이 클장 말씀담 국익장담 무역진작은 국익장담이라 하는 우리가 두 문장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 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